무식한 놈들이 나와서 이제 아무 말이나 떠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거의 시그니처이시에요. 우리 헬프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죠. 의사의 눈으로 본 예술가. 가장 좋아하시겠죠? 네, 제일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해요. 네, 맞아. 그건 얼마 전에 우리가 30분 넘도록 알아보았던 르누아르 기억하시나요? 진짜. 영상은 20분 올라갔습니다. 아, 네, 기억 못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은 이제 클로드 모네, 네, 르누아르의 절친. 젊은 시절 절친. 오늘도 한 30분 정도 하려고 하다가 짧게 준비를 했어요. 자, 모네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그거. 인상주의를 잊게 했던 그 그림. 이거 예상 못했던 대답인데 그걸 기억하시네요? 아, 당연하죠. 이름이 뭐였죠? 여기 일단 고민하도록 두고. 저는 여기는 솔직히 어떤 모네를 잘 몰라요. 아, 모네를 잘 네, 모르시구나. 모네를 몰라요. 수련. 아, 수련. 네, 아, 수련 연작이 가장 유명한 네. 그림이에요. 보고 싶어요 한번. 근데 이제 제 거기에 있었었는데. 아, 그렇죠. 그리고 르누아르? 네. 우창현 선생님이 하나 더 했어요. 우창현 선생님이 다룬 르누아르를 아주 자세히 보신 분은 네, 해돋이. 인상 해돋이. 네, 인상 해돋이. 맞아, 이 이거. 그림을 보고 이제 평단에서 진짜 인상만을 그렸다라고 맞아요. 해서 이제 조롱하는 의미로 니네 인상파다. 모네나 뭐 르누아르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었죠. 같은 분들을.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더 나갈게요. 네네네. 인상파, 네. 즉 모네와 르누아르 등으로 이루어진 이 매력적인 화가들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왜 이전까지는 화가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자연을 그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시사나 서사나 어떤 그런 인물. 여기는 이제 우창현 선생님 생각이고 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뭐 성경에 있는 내용들 관련한 그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뭔가.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역사적 실제로 배경. 1841년에 튜브 형태의 유화물감이 나왔어요. 네. 그 전에 프레스코 시대에는 물감을 날개란을 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가면 바로 마르죠. 유화도 물감을 미리 다 짜두고 그려야 되니까 나가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밖에 있는 걸 보고 인상을 이제 안에서 네.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이제 안에서밖에 그러니까는 바깥에 있는 실제하는 풍경을 그리기가 어려웠던 건데 그렇군요. 일단 튜브가 나오니까 밖에서 짜서 그리면 되는 거죠. 요거를 제보하신 분이 이제 저희 한산희 씨 분 중에 아주 현명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효원 씨라고 저희 아버님이. 네, 분당에 계신 이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저와 아주 가까우신 분인데 이효원 씨라고 저희 아버님 현자. 네, 분당의 현자. 아버님도 이 코너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 코너를 제일 좋아하세요. 보통 항상 평을 해주시죠. 부끄러운데 저희 거 보고 뭐라고 하셨을지. 무식한 놈들이 나와서 이제 아무 말이나 떠든다. 너무 요청을 하셔서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얘기를. 근데 진짜 그거는 네. 재밌네요. 일리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상파가 탄생을 했고 예. 클로드 모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볼 수 아버지. 있어요. 예. 처음부터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닙니다. 초창기 모네의 대표적인 그림이 잘 그렸다. 이거 보시면 인상주의 그림 같나요? 정말 그 이전 시대 프랑스여서 그 예. 클래식한 그 그림 딱 같은. 아주 전통적인 그림이죠.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분류도 사실주의로 돼 있어요. 이때 모네가 이제 26살이었는데 이때 모네는 적어도 인상주의 화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림이 사진 같네요. 네, 진짜. 사진 같이 진짜. 사실주의로 분류되는 그림을 그렸던 분인데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까미유입니다. 모델이자 모네의 연인. 네, 유명하신 분이죠. 저 그림을 그린 지 1년 후 1867년에 모네와 까미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재밌는 거는 결혼식은 70년에 했어요. 당시에 되게 미혼으로 네, 아이를 먼저 미혼으로 아이를 갖고 먼저 키우다가 결혼을 네. 한 거네요. 뭔가 예술가는 좀 자유로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 사회 풍조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모르죠.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특이하죠. 네네네. 우리 결혼한 1870년대 프랑스랑 프로이센 사이에 전쟁이 나요. 그래서 런던으로 이제 이주를 했다가 영국 쪽으로. 네, 71년에 파리 근교의 아르장테유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스위스 아카데미, 뭐 글레르 스튜디오 두 곳에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여기서 르누아르나 뭐 시슬레 등 평생 가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화풍이 발전을 하는데 1874년 그린 그림이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인상 해돋이, 그러니까 인상파가 된 거죠. 처음에는 되게 평단의 조롱을 많이 그쵸, 받았는데 엄청 많았죠. 76년에는 엄청 부자 미술품 수집가인 에르네스트 오셰데와 알리스 부부의 의뢰로 그의 집을 채울 미술품을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오셰데가 78년에 파산을 하고 벨기에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좀 황당한데 갈 곳이 없어진 이제 알리스 그 부인 6명의 자녀를 데리고 방황하다가 모네의 집에 얹혀 살아요. 근데 이후 이듬해 까미우가 이제 원래 부인 네. 사망하게 되는데 이후에 알리스가 모네의 연인이 왜 사망하게 돼요? 됩니다. 이거 그냥 병환으로. 되게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랑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되게 병환으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이하죠. 고객이었던 사람이 네, 자기 아니, 피션이 심지어 아이도 6명이나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알리스가 모네의 연인이 돼요. 또 요게 이제 그 알리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 예쁘다 그림이. 이제는 그림이 바뀌었죠. 그래, 까미를 완전, 그리던 완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1883년 그가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평소에도 지베르니 지방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쪽 풍경이 너무 이쁘고 프랑스의 어떤 어. 그 지역인가요? 뭐 프랑스의 어떤 지방인데 돈만 벌면은 저기다 집을 짓고 살아야지 어. 했는데 이때 모네는 이제 되게 부유한 축에 속했습니다. 오. 명성을 얻고 부와 명성을 얻었어요. 잘 됐나 한 보네요. 50세 아니, 때? 집이 엄청 커요. 오. 집에 무려 연못도 있고 그 연못을 건너는 다리도 있는 정원까지 조성하는 그런 그래, 거대한 수련을 집에서 그린 건가요? 네, 수련이 자기 집 정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택을 만든 거죠. 네. 이때부터 이제 자기 정원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같은 대상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며 그리는 연작을 그리게 돼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르누아르랑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같이 그림 그리던 네, 그 어려웠다가 친구들이, 네. 이제는 완전 부자가 된 거예요. 진짜 너무 잘 됐네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수련 연작이 이때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 모네의 나이가 거의 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60이라 그러면 인생의 환문인데 그렇죠. 이때부터 역사에 길이 남는 명작을 탄생시킨 거예요. 진짜 인생은 보시죠. 60부터네요. 진짜 그거를 모네한테는. 정말 이게 1906년에 그린 수련입니다. 보면 예쁘다. 색깔이 파랗고 이 딱 비추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린 그런 그림이죠. 이거는 색감이 달라졌네. 1916년 색감이 약간 누런빛이 네. 뜨기 시작해요. 요거는 기록을 보면은 둘이 같은 계절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뭔가 표현이 되게 달라졌어요. 색깔이 10년이 지나면서 색감의 그 톤이 약간 달라졌네요. 예, 확 약간 누렇게 됐죠. 필터를 씌운 것 같이 달라졌네요. 많이 바뀌었는데 같은 대상을 보고 그렸는데 좀 이상하죠. 다음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오, 예쁘다. 이 정원에 여름인가 있는 뭔가, 여름? 정원에 있는 달이에요. 이거 일본식 달이라고 하는데 189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같은 대상을 1919년에는 이렇게 그렸어요. 안개가 낀 뿌옇지? 것 같죠. 좀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고 색깔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안개가 낀 것 같죠. 웬만큼 안개가 끼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1923년에 똑같은 대상을 비슷한 시간에 이게 달이에요? 그립니다. 예, 이게 달이에요. 형태를 이제 알아보기가 좀 어렵죠. 1923년이라고요? 네, 아까보다 1923년. 더 요거보다 4년 후에 그린 그림인데 형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약간 뭐 불이 나는 곳 같기도 하고 이거는 지옥불 뭐- 느낌. 이게 모두 그냥 모네 정원에 있는 일본식 달이 그린 그림인데 다 달라졌어요. 연못색은 황색이 되고 나무와 숲, 뭐 풀의 녹색은 황색이나 젓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파풍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색감이 변한 것 같아요. 색감이. 그때 모네가 백내장에 걸렸어요. 백내장이 진행되면 색이 이렇게 누렇게 보이고 그렇죠. 형태가 뿌얘지죠. 보통 백내장 걸리신 분들이 뭐 눈이 안개가 꼈다 뭐 이런 네. 느낌도 있고 하시.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백내장에 필터를 아. 걸고 정원을 보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를 진찰한 안과의사 샤를 쿠텔라는 오른쪽 눈을 수술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당시 수술이라는 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네는 네. 아, 나 수술 안 해. 대신에 산동약, 이렇게 아. 눈을 확장시키는 동공을 뭐, 확장시키는 예. 걸. 그거 하면 눈 엄청 부시는데? 아 이게 뿌여니까 더 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수정체가 이만큼이 혼탁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조리개가 이렇게 산동이 되면은 이 뿌연 곳 말고 가장자리가 좀 넓어지니까 요 눈에 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물건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이제 시력이 회복되니까 이분은 그림 그리는 작업 시간이 강제적으로 짧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그림을 바로 끝내는 화법을 고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수련 연작은 딱 그 시점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네의 수련이 지금까지 명작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는 이분이 백내장 때문에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화풍이 발전해가지고 그림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모네의 친구이자 원로 정치가 조르주 클레망소가 설득을 해서 1922년에 오른쪽 눈을 수술받게 돼요. 와 그때 거의 말년이실 텐데. 네, 말년인. 근데 수술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백내장 수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죠. 예. 근데 이 방법이 고안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1945 뭐 예, 이쯤. 이게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파일럿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던 도중에 앞창이 깨져가지고 눈 안에 유리가 박혔어요. 근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수정체에 있던 자리에 박히면. 그래서 그걸 이제 리들리 박사가 이거 유리 넣어서 이거 인공 수정체를 바꾸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의 지금의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이때 모네가 받은 수술은 뭐냐면 그냥 수정체를 제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을 제대로 회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게. 절대.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무균 시술이 좀 많이 약했기 맞죠. 때문에 백내장 수술이 되게 위험했어요. 항생제 같은 것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됐을 텐데. 예, 그렇죠. 이 당시에 그리고 모네가 오른쪽만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본의 아니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바깥에서 자기 정원을 바라본 그림이에요. 요것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대상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위에 거는 좀 주황색, 예, 노란색. 위에 거는 한쪽 수술을 눈. 받지 않은 왼쪽 눈으로 본 거고요. 요건 이제 수술을 받은 오른쪽으로 본 거예요. 조금 더 형체가 드러나네요, 오른쪽이. 색깔이 다르 색깔이 다르죠. 음. 그 혼탁해진 수정체가 사라지면서 젓갈색이나 황색이나 이런 표현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뭐 시력이 회복되는 건 아니기 그렇다고, 때문에 예. 네, 형태가 뭐 돌아온 건 아니고 색깔이 달라졌어요. 색깔이. 근데 확실히 이 사람이 정말 그 인상주의 화가라는 게 우리가 나무가 어떤 색인지 하늘이 어떤 색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색을 그래도 녹색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한테 보이는 대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네. 거예요. 맞아요. 이 네. 모네가 일부러 자기가 보는 걸 그린 거예요. 그것도 실험을 하면서. 네,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알고 있는 걸 그린 게 아니라 음. 실제로 그냥 지금 보이는 대로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인상파의 어떤 정신을 되게 표현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제 오른쪽 왼쪽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실험까지 되게 된 거죠. 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후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혹시 추상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이분이 이제 그리는 게 형태가 좀 생략이 되고 뭐 이런 게 막 뭉개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축약이 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네가 인상파의 아버지일 뿐더러 뭐 추상에까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선구자, 뭐 네, 이런 말씀을 거죠.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건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분이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 정말 그 수련 연작이라고 하는 대단한 시리즈를 그리셨는데 백내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자리에서 그리는 화풍 때문에 더 아름답게 그려진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모네가 지금 시기에 살았으면은 제대로 된 수술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련은 없었겠죠. 제가 이 시리즈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그 화가 개인, 그 예술가 개인한테는 되게 부르는데 후세에 사는 우리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명작을 선물을 해준 그런 질환이 아닌가. 모네의 백내장도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에는 또 저희가 또 다른 예술가 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당신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에 여긴가요? 여기에 여기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따라갈 겁니다. 구독은 건강이에요.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